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도 어떻게 됐을지도 자세하게 함께 이슈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함께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86%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주요국 증시들 확인해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0.78% 상승해 줬고요. 영국 지수는 0.31% 하락한 반면에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7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대표 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럽 주요국 증시가 연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시장의 분위기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 증시가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가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0위 내에서 매파적인 위원으로 꼽히고 있는 이자벨 슈나벨 22 집행이사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라는 발언을 이어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내년 중반까지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이 슈나벨 이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면서 금리 인상 옵션을 남겨둬야 한다는 발언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좀 다소 비둘기파적인 그러한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유럽 증시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정도쯤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확인해 보시면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34% 하락한 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의 변동성도 강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탄력은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불발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제 유가는 이로써 나흘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원유 수요 감소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불확실성 등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인 사우디 아람코가 1월에 아시아용 원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락폭은 예상보다 작았지만 수요 약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4흘 연속으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주요 지수들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감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2%, S&P 500이 0.06% 하락했던 거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과열 현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IT 업종과 통장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13일 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현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을 약 99.9%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3월의 FOMC에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25% 이상 낮아질 확률은 64% 이상으로 예측하는 상황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늘 졸트 보고서에 이어 오는 8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11월 신규 고용이 17만 5천 명으로 전달에 15만 명을 소폭 상회하고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3.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올 4분기 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자 수 감소 경고로 커네티컷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블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
타타 커뮤니케이션스는 8.7%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반면 예상보다 적은 분기 손실을 발표한 중국 기반 전기차 업체인 디오잉크는 1.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 외 업종별로는 IT와 이미 소비재가 상승했고 반면 운송, 에너지, 소매, 기초 소재, 방산, 유틸리티,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171%, 달러 인덱스는 0.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의 구인과 이직 보고서, 즉 졸트에 따르면 10월 미국 내 기업 구인 건수가 873만 건으로 2년 7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점이 오늘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가운데 이 같은 수치는 전월 대비 61만 7천 건이 감소한 것이며 시장의 예상치였던 940만 건을 대폭 하회한 것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교육과 보건 서비스 부분에서 23만 8천 건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금융과 보험에서 16만 8천 건, 접대국에서 13만 6천 건, 소매업에서 10만 2천 건이 감소했으며 10월 중 채용은 590만 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7%로 9월과 동일했으며 퇴직은 560만 건, 그리고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는 가운데 해고는 160만 건으로 전달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이번 노동 수요 감소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한층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지난 라이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향후 AI에서 파생된 제품에도 유사한 통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과 생명공학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에 추가해 가장 정교한 AI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통제를 고려 중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수출 통제 의도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대중 수출을 위해 저사양 AI 칩을 계속 내놓고 있는 엔비디아를 겨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상무부는 미국이 고급 컴퓨팅 반도체 또는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전면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라이먼드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중국에 팔고 있으며 단지 가장 정교한 최첨단 인공지능 칩에 중국이 접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책의 의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규모 감원을 경고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4위 은행 웰스파고가 오늘 1.4% 하락해 44달러 4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감원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나가려는 직원들이 별로 없는 상황인 가운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대규모의 감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퇴직 위로금, 이직 훈련비 등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내년에 대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올 4분기에 이에 대비해 최대 10억 달러를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CEO는 올해 이미 11,300명이 해고됐지만 직원들의 퇴사율이 낮다면서 회사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내보내야 한다면서 올해 퇴사와 정년 취임 등 직원들의 자연 감소가 둔화된 탓에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인력 관리, 즉 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11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12만 7천 건의 증가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연방노동부의 3, 4분기 노동 생산성과 노동 비용,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캠벌스프, 샘테크, 베린트 시스템스, 추이, 게임스톱, C3AI, 브라운 포맨, 올리스 바겐 아울렛, 스포츠맨스 웨어하우스, 비바 시스템스, 그리고 옥스퍼드 인더스트리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2,494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1,4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1,7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매수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200억 원 조금 넘게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좀 언저리 부근에서 매수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나타냈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1.93% 하락하며 마감 지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3.97%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 13만 원선 이탈을 한 이후에 12만 5,900원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낙폭은 더욱더 키워지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차전지 셋업체들 보시면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0.42%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2차전지 셋업체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1.02%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1.02% 상승한 44만 4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7% 넘는 급락세 연출하면서 7.18% 하락한 32만 3천 원을 터치했는데요. 이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FEOC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에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 탄력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홀딩스가 3%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완성차 기업들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현대차가 0.1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고요. 현대모비스도 0.2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아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들 보시면 네이버가 조금 더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네이버는 1.1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보합권에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지만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올랐던 종목들의 테마는 뚜렷했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잠잠한 흐름이 조용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셀트리온이 보합권에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되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더 컸습니다. 1% 넘게 하락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1.83% 하락하면서 거의 2% 가까이 드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1.83% 하락한 813포인트가 종가였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도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워낙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1,500억 원 가까이 집계가 됐기 때문에 지수를 하락 쪽으로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에코프로 BM이 전거래일에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해줬었는데 어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4%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4.49% 하락한 30만 8,500원을 터치하면서 30만 원 선을 간신히 지지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1.35% 하락한 65만 8천 원을 터치했고요. LNF 쪽에서도 2%대 약세가 기록됐습니다. 2.2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최근에는 이 반도체 종목군들도 쉬어가는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 AI 이러한 키워드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던 섹터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파란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HPSP가 5%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렇게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에 많이 올랐던 만큼 이제 좀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 넘게 하락했고요. 3.2% 내린 15만 7,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발 섹터 확인해 보시죠. 제약발 섹터 보시면 알테오젠 5% 넘게 밀려 내려갔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0.3%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13%의 소폭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테마가 뚜렷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포스코 DX 4% 밀려 내려가면서 어제는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주 중에서는 펄어비스 0.13%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개인주들은 어제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게임과 관련해서도 성적이 좋았고 위믹스 그리고 비트코인 이러한 상승세에 힘을 입어서 급등을 했었던 위메이드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3.94%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을 텐데 그러한 종목들이 거의 다 마이코플라즈마로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국파마 29.96%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22%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기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경남제약이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 녹십자 MS도 29.88%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26% 넘게 올랐고요. 시젠도 12% 넘는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휴마시스 7%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진매트릭스도 22.46%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만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된 아동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최근 번지고 있는 세균은 평소에 쓰이고 있는 매크로라이드라는 항생제의 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했고요. 이 때문에 보통 성인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항생제를 소아중증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이 가능한 다른 항생제를 생산을 하고 있거나 이런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요소수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소 관련 종목들 개장 직후부터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유니온 결국에는 13%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유니온 머티리얼도 7.78% 상승했습니다. 7.78% 오른 2,980원을 기록했고요. KG케미칼 9.08% 오른 7,930원을 터치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요소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감이 또 한 번 확산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 요소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요.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이 한국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 당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정시키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2021년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다시 한번 요소수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